우리가 아직도 나쁜 의미의 사대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조금만 센 나라라 그러면은 거기에 정정당당하게 나설 줄은 모르는 그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눈치 보는 거.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한미 그 상호 방위 동맹을 끌어내고 이런 그렇죠. 도대체 어떤 과정을 보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엄청 어처구니 없는 노인네가 있고 저 어떻게 하면서 일본을 다루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일본한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는 절대 부탁 안 했잖아요. 한판이 그러면서도 미국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얻을 걸 얻어내면 미국에서 그냥 끝에 가서 꼭 존경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항을 할 때 중국이 와서 개항을 시켜주거든요. 우리는 개항 안 하겠다고 이제 아시겠지만 대원군 때 얼마나 쇄국 정책하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일본하고 개항하는 강화도 조약 때도 그랬고 뭐 미국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하는 조약은 아예 그냥 중국이 써준 거를 그대로 받아서 했어요. 한자도 안 틀리게. 그러니까 이홍장이 그냥 써준 거를 막원충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런데 이제 왜 그때 중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했었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잘 될 때가 항상 뭐냐면은 중국도 열대예요. 그러니까 뭐 등소평이 열대 같이 그때가 잘 되는 거고 모택동이나 시진핑 같이 닫으면 안 되는 건데 중국이 이제 잠깐 열었을 때가 그때가 그 자강운동이라는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논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홍장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뭐 아편 전쟁 나고 그래서 억지로 지금 서양이 쳐들어와서 대포 쏘고 다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개항을 해서 이 항구 열어주고 저 항구 열어주고 또 그래도 부족하다고 또 와서 그러니까는 궁전도 태워버리고 원명원 태워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열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1870년대에 가갖고는 이홍장이 딱 깨닫는 게 있어요. 여는 거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는 거는 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나중에 우리 조미소 통상조약 그 법 조문들을 다 써주는 그 막원충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던 막원충이라는 친구가 이제 편지를 이홍장한테 써서 제가 여기 와서 배우니까는 여기에 균세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 뭐냐면 세력 균형 이론, Balance of Power Theory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유럽에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이홍장이 그거를 배우는 거고, 그 균세 이론을, Balance of Power, 세력 균형 이론을 배워갖고, 그걸 하여장하고 황준원한테 얘기를 해줬던 거고, 일본 공사와 그 참사하러 가 있던 황준원하고 하여장이 김홍집을 만나가지고, 1880년에 김홍집한테 조선 책략이라는 이제 글을 줘서 우리나라에도 균세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때의 그 과정에서 이홍장이 우리나라 조선의 영의정 이의원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있는데 이의원이 한번 그래요. 자꾸 이제 그 이홍장이 열라 그러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개항을 하라 자꾸 조약을 맺으라고. 그거는 뭐 조약 맺어봤자 우리 소용도 없고 근데 그러면서 어느 단계에서 딱 뭐라고 물어보냐. 아니 근데 조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조약을 맺느냐? 와서 대포 쏘고 강제로 열라고 그러고 열면 되는 거지 자꾸 조약을 사인을 하라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이홍장이 글쎄 나도 처음에 그 이상했다. 그냥 와서 강제로 열라고 그래서 열면 되는 거지 조약을 왜 저렇게 사인하라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게 조약을 딱 사인하니까 다음 날로 군대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일이 이건 또 왜 그러니까 군대를 다 빼고 장사하는 사람 몇 사람하고 선교사 몇 사람 빼놓고는 다 가버리더래. 야 그러고 보니까 희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와갖고 뭐 땅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물건을 팔라고 이러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물론 그게 그 당시 마약을 팔겠다고 이제 아편 전쟁을 한 거지만은 어쨌든 상업을 하겠다고 이제 하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했지만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열어주니까 서로 간에 균형이 생겨갖고
어느 한 나라도 중국을 마음대로 못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딴 나라가 견제를 하고, 그렇죠. 야, 우리도 똑같이 한다라든가, 그 걔네 못하게 하라 그래. 그래서 다 개항장에서, 그러니까는 자기네 힘으로 조선을 못 지킬 테니까, 조선한테도 똑같이 자기네가 당했지만은 자기가 깨달은 균세 이론을 적용해서, 야, 빨리 열어라. 그래서 미국하고 맺고, 영국하고 맺고, 프랑스하고 맺고, 독일하고 맺고, 러시아하고 맺고, 일본하고까지 맺어 놓으면은 아무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간에 균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게 그 균형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장사를 해서 중국 상인들이 굉장히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응?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자강운동이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항장으로 해서 처음으로 세관을 만들어서 해관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돈이 그걸 제대로 걷어서 그 돈이 중국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받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기창을 만들고 유학생을 보내고 학교들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떠한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간다라는 게 뭔가 사실 국제 질서 속에 들어가면 어떤 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수공업 산업은 망하는 거고, 어떤 농업 분야는 망하는 거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을 키우는 거. 그러면서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똑같이 해서 등소평이 그걸 깨달아서 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닫아있던 나라를. 그래서 지금 한 40년 동안 무섭게 지금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중국이 이제 그 레슨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네가 다 할 수 있다. 아니면 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나라에서 모든 거를 조정해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런 이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우리 보고 이제 양자택일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열어서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양자택일의 문제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게 하는 이 질서를 누가 지켜줄 거고, 이 국제 자유무역 질서를 누가 지켜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1, 2년 동안 누구랑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의 수출고가 얼마고 내년의 수출고가 5년의 수출고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대체 어떤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계속해서 이 번영을 누려갈 수 있고, 그 시스템을 지켜주는 나라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은 한도 내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거기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를 지켜주는 한도에서 해야지, 뭐 그냥 요때 누가 세다, 요때 어느 대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때는 많이 하고 뭐 이런 단견적인 걸로 우리가 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미국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의원 같은 사람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왜 고정하고 앉아서 중국에도 과연 우리나라보다도 큰 성도 있다 그러는데, 인구가 얼마나, 그래서 이 의원도 모르겠다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의 의정자들이 미국을 알아야 되고, 네? 미국을 알아야지. 미국 정치가 지금 트럼프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는 이제 와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나마 잘 보여야 된다 그래갖고 협상에서 왕창 양보를 하고, 그런 거 전혀 존중 안 해줘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하고 맞붙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끝까지 따질 거 다 따져서 끝에 가서 맺는 사람을 꼭 좋아하고 리스펙트해요. 예. 예. 자기네하고 끝까지 싸웠던 일본을 리스펙트해요. 일본의 원자폭탄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친한, 아시아에서 제일 친한 게 왜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입니까? 네? 미국한테 대들어올 때는 대들어야 되는 거고, 전쟁을 해서 진주만 그런 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나한테, 그러니까는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붙어서 따질 거 따지고 하는 나라를 존중하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거지, 그냥 내가 센 모습을 보니까 거기 밑에 가갖고 아부해갖고 저쪽이 센 거 같으니까 또 저쪽이 아부했다가 또 내가 세 보이니까 나한테 지금 와서, 아니 그러면은 전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인간 심리도 기본적인 인간 심리도 모르는 것 같고,
너무 좀 뭐랄까 그 비굴하게 구는 그래서는 국익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걸 좀 그런 잔소리 비슷한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이 막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미국을 잘 아는 분들은 그 논리를 파고들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협상이 딱 끝나서 사인 끝나면 다시 상대를 존중하고 그럼요. 거기에 기반해서 또 협력을 해나가고 그럼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친일 기합파 2권에도 써놨지만 영국이 왜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일본 편을 끝까지 들게 되는데 뭐 2차 대전 날 때까지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러는 거예요. 사스마 사람들이 사스마 영국 전쟁이 있었거든요. 사스 A 전쟁이라는 사스마 사람들이 영국 포대가 왔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한푸 사격을 해서 이제 그래갖고 부시니까 이제 또 영국이 반격을 해갖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사스마가 이제 초토화가 되고 그래갖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 사스마 사람 그 사무라이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고서는 영국 사람들이 완전히 감탄을 해요. 야, 이거 막부보다 독구가 막부 사람들보다 훨씬 정정당당하고 우리랑 붙어서 했는데 끝까지 저걸 안 내겠다 그러고 내는 것도 독구가 막부에서 돈을 빌려서 내요. 그랬다 나중에 메이지 유신하니까 안 갚어 그나마 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를 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해갖고 사스마를 돕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국제 협상에서 뭐가 협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아직도 나쁜 의미의 사대주의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조금만 센 나라라 그러면은 거기에 정정당당하게 나설 줄은 모르는 그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눈치 보는 거.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한미 그 상호 방위 동맹을 끌어내고 이런 그렇죠. 도대체 어떤 과정을 보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엄청 어처구니 없는 노인네가 있고 저 어떻게 하면서 일본을 다루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일본한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는 절대 부탁 안 했잖아요. 한판이 그러면서도 미국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얻을 걸 얻어내면 미국에서 그냥 끝에 가서 꼭 존경해요. 내놓을 거 내놓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존경심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그 심리를 너무 몰라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그 사실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사실 거의 정권을 막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보수 정권이든 무슨 정권이든 미국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굴하고 중국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굴한데 잘 될 때는 정정당당하게 할 때가 잘 되는 거예요.